인간의 3대 욕망 중에 하나가 성욕이잖아요. 성욕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도 같이 사는 사람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하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면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여자 하나 갖고 못 살고 남자 하나 갖고 못 살고, 그래서 일부 종사를 못하는 확률이 큽니다. 오늘은 성욕이 강한 여자, 성욕이 강한 남자, 타고난 여자의 새끼, 이게 진짜예요가 제목이에요. 인간의 3대 욕망 중에 하나가 성욕이잖아요. 뭐 수면욕, 식욕, 성욕. 성욕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또 전혀 없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떤 뭐 원만한 부부 생활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바람직한 성욕은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식욕이 너무 또 강해도 안 좋듯이 성욕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도 같이 사는 사람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하고 여러모로 안 좋잖아요. 오늘은 성욕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여자의 성욕과 남자의 성욕이요. 성욕이나 새끼에 대해 관상학적으로 보는 그 어떤 주관과 신을 모시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그 어떤 견해는 약간 이제 틀릴 수 있는데, 물론 뭐 저 같은 경우 관상을 봐요. 그러다 보면 관상에서도 그게 많이 드러나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보강해 가지고 성욕이나 새끼가 강한 여자와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번 편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욕이 강한 남자와 강한 여자, 정말로 하루도 안 하면 못 사는 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자꾸 웃음이 나오네. 아침에도 했는데 저녁에도 또 해야 되고 낮에도 그래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보면 실제로 있어요. 예? 그런데 드러내놓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성욕이 강한 남녀들은 그 특징이 있겠죠. 이제 관상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째, 코가 크고 콧망울이 넓어 주먹코같이 크며 콧구멍이 안 보이고 종아리가 남보다 벌어지면서 퉁퉁하고 턱이 사각진 사람. 눈매는 조금 쪽 찢어지고 눈썹은 지붕이 튼튼하지 못해도 자기가 성욕에 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스스로.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눈썹 문신을 좀 해가지고 하든가 눈썹을 좀 심든가 해서 교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골, 광대뼈가 많이 나왔고 양쪽에 보조개가 들어가면 골반이 크고 사각형, 그런 사람들은, 골반이 크고 아주 사각진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욕이 차고 넘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면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밝히니까 누가 감당을 못하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요, 타고날 때부터 성욕이 강한 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딱 잡아서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성욕이 너무 강해갖고 여자 하나 갖고 못 살고 남자 하나 갖고 못 살고, 그래서 일부 종사를 못하는 확률이 큽니다. 대부분 보면 손바닥이 두껍고 손바닥이 짧아요. 나는 기니까 해당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길이가 짧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욕이 무지무지 강합니다. 그리고 성욕이 강한 여성은 눈이 가느다라면서 속눈썹이 이렇게 길고 사람을 볼 때 곁눈질로 이렇게 힐끔힐끔 하고 눈빛이 그윽한, 그윽이 뭔지 아세요? 깊다 이거예요.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다 보시는 분들, 그런 여성분들이 성욕도 강하고 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또 본인이 원치 않아도 그런 눈빛으로 바라다 보니까 주변에 남자가 많이 꼬여요. 이성이 많이 따른다고요. 애교살 아시죠? 애교살. 그러니까 이 와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눈 밑에
와자하면 눈 밑에 애교살을 말하는데 그 자연적으로 도톰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볼록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역시 성욕이 강합니다. 번식력이 좋은 거예요. 여성분들 중에서 코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콧대 높은 사람보다 성욕이 강합니다. 물론 코가 너무 낮으니까 이성한테 별로 주목은 받지 못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좀 야한 생각을 하면 귀가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에 관해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말을 할 때 기운이 이렇게 귀로다가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성욕이 강합니다. 그리고 귓볼이 두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귓볼이. 나도 두툼한가? 아니.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욕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전태궁 있죠? 전태궁이 지나치게 넓으신 분들도 성욕이 강해요. 여기가 풍만한 분들은 스태미너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눈썹 모양이 약간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둥그스름하게. 그런 분들이 좀 진하고 눈썹이 숱이 많으면 반달 모양의 눈썹인데 진하고 눈썹이 숱이 수검댕이처럼 많으면 성욕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하얗고 뽀얀 분들이 있어요. 뽀얀. 뭐 색깔을 일단 떠나서 뽀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성욕이 강합니다. 그리고 눈의 흰자위나 눈동자에 흑점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은 성욕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의 옛날 고대 관상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눈동자의 흰자위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이 흑점이 있는 여자는 음탕하다고요. 그리고 입술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입술에 붉은 기운이 이렇게 싹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욕이 강하고요. 그리고 그 입술에 주름이 세로로 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입이 크지 않고 입이 앵두같이 생겼다면 그분은 성욕의 화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남자 코가 크면 뭐가 크고 뭐 하다. 코가 크면 어디가 크다더라, 코가 크면 성욕이 세다더라 그러는데 그 말은 100%는 아닌데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코가 좀 크고 두툼하고 코가 이제 똑바른 게 커서 얼굴만 보면 코만 보일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사랑에 대한, 섹스에 대한 욕심도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욕이 강하다고요. 입술에 세로로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뭐 남녀 공통적으로 성욕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벗겨지신 대머리지신 분들이 뭐 정력이 강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머리지신 분이 체격까지도 땅땅하신 분들, 말라도 땅땅하신 분들이 옛날부터 뭐 마른 장작에 오래 탄다, 뭐 밤새 탄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대머리인 분들이 체구까지 땅땅하다고 보면 정력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눈동자도 진하고 눈썹도 진하고 거기다가 눈동자의 빛이 진하고 눈썹은 진한데 머리숱이 좀 없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머리숱이 좀 이렇게 완전 대머리는 아니더라도 좀 작게, 그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성욕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유독 까마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썹도 까맣고 숱도 많고, 특히 눈웃음 지을 때 그런 분들이 눈가에 주름이 차글차글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눈웃음을 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주름이 생기는데 성욕이 강하고 바람기가 있어갖고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하고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거의 바람둥이일 확률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그 중에서도 새끼가 강한 여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새끼가 있는 여자들은요, 눈망울이 눈물을 머금은 것 같이 촉촉해요. 일명 그걸 도안이라고도 하는데, 눈을 보면 눈망울이 굉장히 촉촉합니다. 금방 울 것 같은 그런 촉촉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았어요.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눈빛이 강한 여자, 그러니까 눈을 떠도 눈빛이 왠지 이렇게 째려보듯이, 눈에 힘을 안 줬는데 그 안광이라고 그래요. 눈빛이 강한 여자, 빛이 많이 반짝반짝하는 여자들은 새끼 자체를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코를 보면 코가 적당히 오똑하면서 코끝이 부드럽게 내려간 여자들이 있어요. 동그랗게 부드럽게 콧망울이 그런 여자들. 그리고 입술로 봤을 때 아랫입술이 도톰하고 촉촉하면서 선분홍색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아주 이쁜 분홍색 있잖아요.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그런 여자분들은 만나서 연애를 하면 재물에 합의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옷을 입어도 이렇게 메이크업 꼭 네임밸류가 따르는 옷이 아니라 하더라도 폼이 나는 여자, 그리고 뒤태가 예쁜 여자, 그런 여자들이 타고난 새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따르죠. 근데 새끼도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적당하면 사회생활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떤 뭐 장사를 하든 뭐 하든 이성 손님이 많이 따라요. 뭐 그 술장사 같은 게 아니더라도 좋은데, 이게 후천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낸 새끼도 있습니다. 뭐 얼굴, 입술 부위에 점을 하나 찍는다든가, 코에다 점을 하나 찍는다든가. 이 만들어낸 새끼는 좀 천하죠. 천하다고 느낀다 이거예요. 자연스럽지도 않고 모조품처럼 그런 천함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안 좋으냐면, 남자들은요, 그런 여자들을 좀 싸구려로 생각하고 하룻밤 엔조이용으로 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새끼는 진짜 타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하고 남자든 여자든 관계를 갖고 나면 그러니까 인연을 맺고 나면 그 매력에 빠져갖고 다른 여성이나 남성한테 눈이 안 가요. 그러니까 바람필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새끼를 분출하고 펼치고 다니는 건 안 좋지만, 적당히 자연 발산적으로 나오는 최소한의 어떤 적당한 새끼는 어떤 애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하고 있어서 더 좋은 거다 이겁니다. 직업상이든 아니면 사람을 상대하시는 일을 한다면 오히려 섹시미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자도 성적 매력이 있는 남자가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요즘 은우님의 힘을 많이 빌리잖아요. 의술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요런 쪽으로 어떤 성형수술이나 관상성형을 할 때 나의 그 섹시미, 관능미를 약간 높여주고, 너무 지나치면 천박해 보이니까 그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약간 관상을 바꿔보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치지 않은 적당한 새끼와 섹시미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인생에 도움도 됩니다.